예, 오늘 주요 이슈 함께 풀어주실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최단비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이팔 사기를 설계한 사람이죠. 배상혁이 체포됐는데요. 먼저 배상혁의 얘기, 경찰의 얘기 들어보고 얘기 시작하죠. 배상 씨 7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강태용하고는 연락이 되셨나요? 그 현재 수배되어 있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압수품도 필요한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되고. 이게요, 이 배상혁의 도피 행각을 보면은 이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면 말이에요. 7년 동안 인터폴까지 나간 적색 수배자라며요, 인터폴에. 네. 어떻게 전국을 돌아다닙니까? 예, 2008년 11월 31일 날 예. 조이팔, 배상혁, 강태용, 강호영 또 나머지 세 사람은 더 있습니다. 예, 대책 회의를 합니다. 네. 어떻게 도주를 할 것이고 지금 어떤 전산실에 뭐가 있냐면 자, 이 입금한 내역, 이름, 장소 이게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그때 당시에 피해액 중에 1조 2천억이 지금 배상혁이 관리하는 전산실에 입력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전부 파괴를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2조 원대가 은닉돼 있다고 하는 부분 중에 1조 1천억을 지금 은닉을 하고 있는데 예. 이때 이렇게 하고서 각자 뭐 조이팔, 강태용 다 밀항을 하죠. 강호영 다 밀항을 하죠. 근데 배상혁이는 그 당시에 수배를 2008년도에 바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년 동안 그게 궁금하다. 전혀 흔적이 없다가 최근에 인터폴 수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실련이라든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건 8조 4천억, 8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근사치 않은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나 피해자들이 검찰과 경찰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아, 이 사람 세월 좋게 돌아다녔어요. 낚시도 하고 뭐 그러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뭐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텐트 장비도 있고 이게 왜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냐 그러면은 전산 설계자거든요. 이 다단계에서 전산 설계자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 모든 비밀을 알 수 있을 뿐더러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까지 다 진짜 설계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사건이 많이 났습니다만 다단계 사건이 날 때마다 제일 먼저 인신을 구속하는 사람이 전산 설계자입니다. 예. 전산 설계자만 잡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법성을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나 이 사건 자체를 보면은 그런 핵심 중에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수배만 내놓고 그냥 7년 동안 놔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경찰이나 당국 쪽에서 잡을 수 있는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글쎄 이게 낚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중요성이 비한다 그러면은 전사 설계자가 핵심인데 예. 그 사람에 대한 신변부터 먼저 확보를 해놔야죠. 그러니까 낚시 도구들도 발견돼 캠핑도 가고. 네,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는 우리보다 거죠. 훨씬 사는 걸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 대구 바로 옆에 이제 구미에서 잡혔다니까 바로 그 동네로 떠나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정말 맨 앞에 바실련이 가고 그 다음에 언론이 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중국 공안이 움직이고 나서 우리나라 겸검 맨 마지막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유기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고 대구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계속 지금 수사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이팔 지금 2008년에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얘기를 믿을 수가 있으세요, 우리 최 변호사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원래는 자기가 먼저 자수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갖고 이제 휴대전화를 추적해갖고 잡았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강태용의 처남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강태용도 2008년 이후에 못 봤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이팔도 못 봤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처음에 배상혁을 조이팔이 아니라 배 씨죠. 그러니까 못 봤다. 아무도 7년 예. 전에만 보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못 봤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 처음에 배상혁을 잡으면 굉장히 이제 검경은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이팔의 생사를 알 수 있지 네. 않을까, 은닉 자금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데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7년을 도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최소 1억 원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 돈을 아내로부터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예를 들면은 현금만 썼고요. 카드도 없었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 자금을 계속해서 대줬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아내도 특별한 직업이 없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7년 동안의 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렇죠. 7년 동안 조이팔도 못 받다, 강태용도 못 받다라고 하면 그러면 은닉 자금은 에서 본인이 그것을 쓴 것일까? 그런 것들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진술인 거죠.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굉장히 긴박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요. 아니 지금 줄줄이 잡히잖아요. 예, 지금 10월달 들어서. 강태용이 10월 10일 날 체포가 되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모 씨 예. 처남이 7일 날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예. 그리고 체포된 10일 하루 뒤 11일 날 한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때 현장에 유모 씨가 이 강태용을 제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상당히 신빙성 있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21일 날 유모 씨가 또 음독 자살이라는 글쎄요. 등장을 또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며칠입니까? 바로 배상혁이 셀프 체포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중전화로 전화를 특별수사팀에다 자수하겠다는 해가지고 자수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추적이 100% 될 거라 알고 있으면 현장을 떠나야죠. K9 차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흔적을 거기 놔둔 채로 아파트에 그대로 은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셀프 체포다. 그렇다고 하면 유모 각본이다. 씨가 지금 네. 말씀하세요. 예, 유모 씨가 지금 대구 지역에 D8라는 그 협박을 당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바로 저는 이걸 봅니다. 배상혁 씨가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아침에 자수하겠다고 그랬으면 바로 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망설였다가 오후 때까지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셀프 체포된 걸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병헌 사건과 지금 조이팔 사건의 비교를 하고 유사한 점이 좀 있지 않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지금 유병헌 그 전 회장 사건 때에도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물론 그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말로 찾고자 하는 가차명 계좌, 그다음에 핵심 인물, 로비 세력 이런 부분들 뭐 아나마나호의 뭐 유력한 정치인이 탔다라든가 또 그 굉장히 오랜 세월 많은 그 정부 정권을 거치면서 정말로 정치인이나 어떤 그런 한 번도 유착 흔적이 나온 게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유병헌의 데자뷰다 사건이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거 굉장히 무섭고 이런 거. 왜냐하면 유모 씨 자살했죠. 네. 그리고 어떤 신변의 위협을 지금 느꼈을 그렇습니다. 가능성, 네. 배상혁이죠.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직도 뭔가 조직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